지난 시간에 팬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공군의 팬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공군의 팬텀은 지난 7일 이제 55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공식적으로 퇴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팬텀의 흔적은 전국 곳곳에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여기 용산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 팬텀은 한국에 언제 들어왔어요? 한국공군의 팬텀은 1969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1968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신조에 비롯한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내려오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우가 북한에 피랍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던 시기였는데요. 그때 한국이 선택한 카드가 F4D형이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69년 한국에 F4 팬텀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팬텀을 도입한 것은 일단 동아시아에서 최초였고, 그 전투기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한국 공군은 단기간에 굉장한 전투력 향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F4D형을 처음 도입하고 나서 이제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F4E형을 추가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퇴역을 하잖아요. 그게는 좀 퇴역하게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보통 전투기는 퇴역하는 경우에는 그냥 부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부숴요? 예, 부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적을 속이기 위한 적을 속이기 위한 용어로 활주로에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미끼처럼? 예, 딱 이제 적이 공중 정찰을 했을 때, 저기 비행기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를 공격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익이거든요. 이곳은 이제 전쟁기념관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들을 살펴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공간이죠. 여기 가장 안쪽에 팬텀이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썼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버전인 F4C형이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 공군이 사용했던 F4D형이나 E형하고는 사실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폭탄이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죠. 팬텀은 처음 개발됐을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덩치도 커진 거고요. 저 뒤에 보시면 이게 전 세대에 나왔던 F-86 전투기인데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좀 날 겁니다. 그만큼 많은 폭탄을 달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엔진은 J79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엔진을 탑재한 상태거든요. 사실 전투기에서 엔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비행 성능과 좌우되거든요. J79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팬텀은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다른 전투기에서도 쓰였고, 이스라엘이 크피르 전투기나 그런 데서도 다 J79 엔진을 썼거든요. 엔진이 이렇게 좋았던 엔진이 좀 오랫동안 팬텀이 전작을 누비는데 좀 도움이 있었을까요? 물론 도움이 됐죠. 엔진이 부실하게 되면 항속 거에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짧아지죠. 상승할 때, 그리고 비행할 때 그런 모든 특성에서 이제 다 제약에 걸립니다. 근데 J79 엔진 같은 경우 79 엔진을 장착했기 때문에 팬텀은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거죠. 한국공군의 팬텀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거는 이제 한국공군의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1999년에 이제 팬텀에 이스라엘산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사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북핵 위기가 자꾸 고조되면서
좀 더 먼 거리를 타격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파바이 미사일이 도입이 됩니다. 파바이 미사일은 중량이 1.4톤에 달합니다. 그 1.4톤짜리 미사일을 여기에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날아올라서 표적을 향해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파바이가 원래 팬텀에 장착된 거를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팬텀은 처음 개발 당시에. 그때는 폭탄이나 뭐 단거리 미사일이나 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이런 거였지, 그렇게 무거운 공대지 미사일 탑재해서 쏜다는 건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처음에 설계할 당시에 미국 회사에서는. 그 무거운 미사일이 갑자기 비행기에서 벗어나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갑자기 있다가 확 빠지니까, 그러면 전투기 입장에서 아무리 팬텀이었던 경우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때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하는 게 조종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발사할 때 흔들려 버리면은 미사일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이걸 잘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기술이었습니다. 전방석과 후방석 이렇게 두 개로 두 명의 조종사가 탑승이 가능했던 건가요? 예. 전방석 조종사가 있고 후방석에는 무장운용사라고 있는데, 무장사라고 하는데 흔히 저쪽에서 무장 컨트롤을 하고 이제 비행 같은 거 돕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 보시면은 전방석 조종사는 앞에 트였으니까 앞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무장사는 사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저게 꽉 막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공간을 좁기 때문에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앞에서 이제 오로지 앞에 계기판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투기가 공중전을 하든 아니면은 지상폭격을 하든 3차원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인간은 2차원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인간이 2차원으로 움직이잖아요, 걸어갈 때. 근데 비행기는 3차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폭격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면은 이제 비행하다가 폭탄 떨어지고 위에 올라서 급강하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데려가고 해야 되고, 방공망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기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방석에 앉아있는 저 무장사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제 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전투 운영하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봉지 같은 거 갖고 가겠죠? 아무래도. 이게 중국에서 생산한 J6라는 기체입니다. 옛 소련이 미그 19를 중국에서 면허 생산한 거거든요. 근데 왜 중국에서 만든 전투기가 왜 여기 놓여 있느냐? 설명이 여기 간단하게 있긴 한데, 1983년 북한 공군 조종사 이웅평 상위가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을 이륙해서 우리나라에 귀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웅평 상위가 몰고 왔던 기체입니다. 그때 이웅평 상위가 귀순을 할 때 한국공군 팬텀도 참여를 해서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거든요. 그러한 연이 있는 두 기종을 서로 이렇게 나란히 전시해 놓은 거 보면은 전쟁기념관에서 뭔가 의도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쭤봐야겠죠? 근데 한국공군의 팬텀은 1969년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55년 동안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왔습니다. 퇴역함으로써 이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됐죠. 사실 저는 그 팬텀을 보면서 참으로 고생 많았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임무를 수행해 왔으니 이제는 쉴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